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지금 관심 과제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3,400명이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이 나왔고요. 왜 올라갔냐? 일단 최근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내렸던 에코프로 주가도 이날 급등했고요. 82만 8천 원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정말 언제 상한가를 갔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지난 1일 기준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약 1조 97억 원 규모로 코스닥 시장 내 상위 1위였습니다. 공매도가 뭐냐?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공매도는 뭐다? 하락에 베팅한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하락에 베팅한 물량이 공매도다.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도 약 9,682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비중이 참 높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만들었냐? 정부는 6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왜 얘네들이 올라가나요? 그것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공매도 전면 금지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오른 이유입니다. 바로 공매도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이젠 이들 종목마저도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이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에요. 뭔 소리야? 헷갈리죠?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잊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고 있다는 등의 원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왜 2차 전지가 올랐고 공매도에서 또 무차익 공매도는 뭔지 불법 공매도는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나요. 간단하죠.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만 원입니다. 근데 이 만 원의 상태에서 얘가 한 5천 원까지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나는 뭘 하냐? 공매도라는 걸 칠 수 있습니다. 공짜가 뭡니까? 예, 빌공짜죠. 그러니까 없는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를 가능하게 만든 투자자들이 있어요. 내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뭐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식을 빌립니다. 빌려서 내가 만 원에 미리 매도를 칩니다. 왜 미리 매도를 치냐? 얘는 지금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미리 매도를 쳐놓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쌀 때 내가 사서 갚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팔았어. 근데 쭉 내려와서 5,000원이 됐네 나중에. 그럼 내가 원래는 10,000원에 갚아야 될 돈을 이제는 5,000원이면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미리 팔아놨고 내가 갚을 때쯤 5,000원이 됐으니까 이제 한 주에 원래 10,000원 하던 게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나는 5,000원만 갚으면 5,0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냥 공매도 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빌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공매도. 없는 물량을 매도를 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사서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 무차임 공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공매도를 할 거면 주식을 대차를 해서, 그러니까 빌려서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공매도고요. 무차입 공매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매도를 쳐놓은 거를 청산을 하려면 사서 갚아야 돼요. 내가 없는 거 빌려서 매도를 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다시 매수를 해서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매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오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 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안 나온다는 뜻이고, 그럼 주가는 오히려 보다 지금 가격이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따지면은 지금 가격에서 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매도를 더 이상 못 하니까. 그럼 공매도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더 떨어져야 더 이득인데 여기도 이제 안 떨어진대. 왜? 공매도 금지라. 그럼 여기에 팔아야 될까 안 팔아야 될까? 팔아야죠. 익절을 해야죠. 공매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미리 공매도를 해놨고 여기서 내가 청산을 하려면 갚아야 된다고. 어떻게 갚한다고? 매수를 해서 갚아야 돼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내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금지가 뜨면서 주가가 상한가 나온 이유가 뭐냐? 공매도 물량이 많을수록 많이 사서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1위, 2위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왜?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공매도 청산이 되기 위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열심히 주식을 산 거고,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부터는 하락에 베팅할 수 없고 이제는 상승에만 베팅할 수가 있다. 그 뜻은 2차 전지가 이제는 내려갈 이유보다는 상승할 이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그동안 공매도가 심했던 2차 전지 기업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기업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뭐 따라 붙으면 또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상 완전히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지만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온 거니까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떴다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증시가 안 좋으니까 예방 조치를 한 겁니다. 증시가 너무 좋아서 공매도 금지를 한 게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안 좋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고용 보고서가 뭡니까? 얼마나 취업을 했고 얼마나 실직을 했으며 지금 임금은 어느 정도니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예상치가 뭐예요? 한 뭐 10명 정도 취업할 것 같았는데 10명보다 좀 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좋은 거냐? 당연히 안 좋다. 취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채용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명이 증가했는데 예상치였던 약 17만 명의 증가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용이 예상보다 덜 나왔네. 일하는 사람이 좀 줄었네. 근데 웃긴 건 뭐다? 10월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된 사람은 줄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더 잃고 취업은 덜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신호라 볼 수 있는데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치보다 상승이 둔화됐다. 임금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이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중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고용 보고서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경기 침체 조짐이라고 얘기하긴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하반기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 이미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파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파산한다는 건 뭡니까?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사람이 취업할 회사가 준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대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하반기엔 좀 더 나온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는 459건, 전년 동기보다 100% 가까이 증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전체 건수인 379건도 이미 넘어섰고 8월 한 달간 파산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런다고요? 올해 일부 기업의 차입 비용이 전년 대비 2배, 3배 증가해 기업 재무제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가 빌린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빌린 돈의 이자를 원래 100만 원씩 냈었는데 이자가 사실상 2%, 3%대에서 5%, 6%까지 올라오니까 2배, 3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내던 걸 뭐 300만 원씩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못 내겠는데 차를 파산해버려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를 나타내는 하이힐드 지수는 연 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9%까지 내는 데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이 고정 돈을 빌려서 내는 비용 자체가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푸어죠. 자동차는 있는데 집은 없고 차에 돈을 내기 급급한 사람들을 우리는 카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9월 미국 자동차 대출 중 6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은 거죠. 비율이 6.11%를 기록했으며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애초에 차량이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죠. 근데 그 중에서 6.11%가 할부를 했는데 원리금을 연체했다. 낼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이 6.11%고 29년 만에 최대치라는 거예요. 왜? 돈은 없고 일자리는 잘리고 실업률은 늘고 고용은 안 되고 회사는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일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던 돈에서 또 금리는 오르고 이자는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최저 신용등급 보유자의 경우 차량 대출 금리가 신차가 14%, 중고차가 21% 이릅니다. 1억짜리면 2,100만 원, 1억짜리면 1,400만 원을 1년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오케이, 그거 이자만 내라. 어떻게든 내겠어. 근데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8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 저 빚 다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자도 오르고 일자리는 잘리고 일할 때는 없고
차량 대출 연체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차량 소유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시장,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면서 대출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냥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2차 전지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환경 분위기를 어디에 반영을 시켰냐? 바로 저렴한 전기차입니다.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저렴해야 돼요. 저렴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는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다는 거죠. 저렴하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되더라. 그럼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렴한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가격이죠. 배터리가 저렴해야 전기차가 쌉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최근에 파업이 많죠. 거기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원가가 싸지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 두 가지의 수혜를 입는 기업이 진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있을까? 일단 하나하나 보겠는데 최근에 테슬라 모델 Y가 상당히 매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비싼 거 안 나간다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 Y가 수입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LFP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보다 저렴한, 힘은 약하지만 저렴한 배터리가 LFP인데 힘이 약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싼 전기차가 좋아요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9월 모델 Y 판매량은 4,206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0% 증가했고요. 9월 8월 판매량 대비해서는 약 한 87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9배, 8배가량 증가한 게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인데 왜? 바뀐 게 이거밖에 없어요. LFP. 그러니까 싸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빠른 전기차, 오래가는 전기차, 강력한 전기차가 아니라 싼 전기차를 원하고 있다는 소리죠. 현대차 아이오닉 5 821대, 아이오닉 6 401대, 기아 EV6 757대, 9 787대를 다 합쳐도 모델 Y 미만입니다. 그 정도로 싼 전기차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이 꼽힙니다. 아니, 얼마나 싼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싼지 보니까 모델 Y의 가격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 CATL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모델 Y의 국내 기본 가격은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5,699만 원입니다. 5,7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 내야 하는 비용은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4천 몇백만 원만 내면 테슬라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타는 사람한테 또 4천만 원 몇백, 4천 몇백만 원에 아이오닉 5 탈래, 테슬라 탈래 그러면 테슬라를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 Y보다 뭐 2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 원래 같았으면 6천 몇백을 내고 사야 되는 거를 LFP로 바꿔서 좀 덜 가고 힘 좀 덜 써도 좀 싼 모델 Y가 좋다더라. 사람들은 싼 전기차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뭐라고요? 써있죠.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가격이 저렴해지더라. 아까 얘기했죠. 현대차 판매량 다 합쳐도 모델 Y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현대차도 준비하고 있죠.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기업과 보급형 중저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요. 현대차가 개발하면은 테슬라보다 훨씬 싸지겠죠. 지금 테슬라 가격이 아이오닉 5 가격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에서 LFP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1,000만 원 이상은 저렴해지지 않을까.
잘하면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에 LFP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자사 전기차에 고안정성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복수의 국내 중견기업과 협력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보급형 중저가 전기차에 적용할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함. 그러니까 보급형 모델 Y와 전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FP가 최근에 보다 많이 경제가 안 좋고요. 사람들의 신용도가 많이 안 좋고요. 지갑 사정이 안 좋을 때 결국에는 저렴한 전기차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보급형 차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오래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렴한 전기차가 좋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LFP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인건비입니다. 미국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포드와 스텔란티스, GM 등 미국 빅3는 6주간 미국의 이제 노조죠. 자동차 노조 파업 관련된 협상을 통해 4년간 최소 임금을 25% 이상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파업 계속되면은 손실이 더 커서 일단 임금 올리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복지 혜택을 합해 자동차 빅3의 비용은 약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의 30%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올리는데 그 옆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안 올려?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공장이 UAW 소속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직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임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옆집은 올리는데 우린 안 올려?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나 테슬라에 대한 미국 정부 등의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이 또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선 노조가 힘을 합해가지고 인건비를 올리는데 여긴 노조가 없어? 야, 여기도 설립할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인건비 상승이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저렴한 배터리, LFP 배터리, 그리고 공정 자동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FP 배터리와 공정 자동화를 동시에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코인테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최근에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들과 믹싱 공정과 조립 공정에 자율주행 AI 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 적용 신규 장비를 도입하기로 검토를 했고요. 그 장비가 무슨 효과가 있는데 신규 장비 공급이 완료되면 자동화율이 90%, 사람이 10%밖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90%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없죠. 그럼 비용 절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율까지도 개선된다. 수율이 뭡니까? 불량률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거기에 플러스로 LFP 배터리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고객사 니즈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자회사 탑머트리얼이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LFP 기술력까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개 다 아우를 수 있구나. 저렴한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저렴한 배터리 LFP랑 그다음에 공정 자동화 관련된 코인테크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8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메뉴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자료집 올려놨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이 자료집 꼭꼭꼭 무료로 밑제 본전이니까요.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7일, 6일, 3일, 2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매일매일 장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